사실 이제 세종시가 그 아직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아까 이야기도 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지에서 이제 모인 그런 도시다 보니까 지역 그 정체성이 아직 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서 잘 어울리질 못한다. 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세종시를 바라보면은 뭐 일단은 그 특징이 행정 중심 도시 그리고 뭐 특화 도시 그다음에 또 친환경 개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제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고 실제 그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삶이 특징에 좀 반영되는 건 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 좀 세종시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어찌 보면 그 점이 세종시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그 다른 지역에 이사 가게 되면은 그 지역 나름대로 이제 문화가 있고 그 지역 나름대로 이제 그 그룹이 형성이 다 돼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끼어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다 같이 들어오니까 어찌 보면은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들어와서 쉽게 잘 어울리더라고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국이 인종의 용광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멜팅팟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세종시가 뭐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각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각계각층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시민을 잘 이뤄가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기득권이 없는 도시라는 게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있네요. 예. 네. 하다못해 네. 배드민턴 클럽이 다 있다 그러면은 그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이미 이제 충분히 많은 사람 들어와 있으면은 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안 끼워준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와갖고 쉽게 잘 만들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시가 저희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 와서 사람들이 만나서 일도 보고 만나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역할들을 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는 그런 컨셉 자체를 개념 자체를 제가 처음 도입했었는데 제가 그때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오히려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자꾸 뭐라고 하려고 그러면 아이 빠지라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는 그런 그 주민자치에 관한 의식도 굉장히 좀 높은 것 같고요. 네. 도시의 정체성을 얘기하면 이제 신도시가 있고 읍면 지역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새롭게 많은 인구들이 넘어오고 형성되는 도시가 신도시니까 신도시를 약간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정체성은 아무래도 뭐 출산율 1위 그리고 평균 연령 31.4세 뭐 젊고 활기 넘치는 생동감 있는 도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저는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면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가야지만이 서로 정서적 교류도 하고 그 전 세대의 어떤 경험담도 들려주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읍면 지역에 있고 30%가 신도시에 있고 대부분은 젊은 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령층과 이 젊은 세대 간의 어떤 연결고리 그리고 하나 되어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앞으로는 좀 숙제가 활성화돼야 되는 건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노인정 따로 예. 어린이집 따로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에서 뭐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 따로 이렇게 했게 되면은 같이 어울릴 길이 없죠. 근데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에 예를 들자면은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뭐 쓰고 오후에는 뭐 주부들이 쓰고 저녁 때는 아동 청소년들이 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뭐 미술을 배웠다든지 또는 또 합창이나 또 악기를 배운 사람들이 애들을 나중에 돌보는 프로그램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세대 간에 억지로 만나서 할아버지하고 애들 그렇죠.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 잘 지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공감대가 없으니까. 또. 예. 예.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애들 돌보는 그런 굉장히 또 즐거운 일이거든요. 기쁜 예. 일이거든요. 예. 또 엄마들 입장에서는
애들 맡길 데 없는데 정말 안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또 다른 또 재밌는 학교에서는 좀 선생님한테 또 야단도 맞아가면서 그러지만 여기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자상하게 돌봐주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 세종시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는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세대 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뭐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제가 근데 또 느낄 때 그 세종 시민들이 네. 세종시에 살면서 느끼고 있는 불만 중에 또 하나가 그 지난 두 정권을 지나오면서 세종시 개발이 좀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도시 인프라들이 지금 사실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불만이 사실 상당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시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2012년에 신도시로 이사 오면서 아 이렇게 몇 년도에는 뭐가 생기고 몇 년도에는 뭐가 생기고 이런 정보들을 얻고 사실은 이사를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2014년에 아트센터가 들어서야 되는데 2019년에 이제 들어서야 되고요. 뭐 규모의 문제인데 정부에서 필백성 이상은 안 된다. 너희들 정도의 인구로서 필백성 이상은 좀 무리다라고 그렇죠. 해서 이제 제동을 걸면서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되게 중요한 시설이죠. 그 중앙녹지 공간에 국립중앙수목원. 네. 그 수목원도 사실상 원래 2017년 개장이 목표였는데 벌써 2021년으로 4년 넘어갔고요. 국립박물관 단지도 2020년에서 2023년. 또 중앙공원도 뭐 물론 내부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이견이 있었지만 2019년에서 2021년. 보행교도 2020년에서 2021년. 한 가지 그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지금 세종시 건설의 2단계거든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족성을 확보해 나가는 예. 기간인데, 예. 그러니까 일자리 중앙부처 뭐 공무원 일자리 외에 다른 일자리들을 좀 만들고 예.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건데, 예를 들자면 병원이라든지 예.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은 결정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예. 절차 쭉 밟다 보면은 4년, 5년 후에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은 결정은 이미 1단계 기간, 2015년 이전에 결정이 이미 됐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뭐 2, 3년 늦어진 정도가 아니라 예. 한 5년, 10년이 늦어져 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만 하더라도 네. 그렇죠. 예. 이게 제가 그때 2006년도에 광역도시계획 할 때는 한 2008년도쯤에 착공을 해가지고 벌써 개통이 2017년에 17년. 개통을 하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쯤이면은 정부 청사가 이전돼서 서울과 세종 간의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예.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거다. 그런데 지금 아직 착공도 안 됐단 말이죠. 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찌 보면은 지난 그 두 정부가 아주 세종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잡는 뭐 그런 결과가 된 거죠. 물론 이제 브레이크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경제성이라든지 뭐 절차상 문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늦어진 거거든요. 늦어진 만큼 지금 이제 속도를 내서 좀 서둘러서 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 누구보다도 이제 더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게 이제 뭐 시장님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행복청이나 뭐 국토부하고의 그런 뭐 협업이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뭐 최근에 행복청장도 새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행복청이나 세종시와의 관계 개선을 더 뭐 기대하는 시민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행복청과 저희 시청이 가끔 이제 갈등 양상을 보인 것은 어찌 보면은 뭐 행복청과 저희 시청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고 대부분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세종시 문제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계획대로 빨리 합시다. 이런 주장을 하면은 행복청에서 그것도 같이 빨리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행복청 입장에서는 정부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장구 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우리 언론에서 볼 때도 자꾸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세종시 건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둘러서 하고 싶고 행복청도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되는 그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행복청과 우리 시청 간에 뭐 이런저런 갈등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자치사무 이전 예. 이 부분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14개 자치사무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시장님은 또 확고한 입장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지역민들과의 접점을 가까이 하자는 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또 내년 지방선거 그런 부분에서 또 정치적인 어떤 활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인 고려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행복청 국가기관이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행복청하고 이 문제 가지고 괜히 이렇게 갈등을 보이고 이러는 것이 제 정치적으로 유리하겠어요? 그럴 이유 전혀 없어요. 그것은 다만 필요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그 시민과 대화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아파트 하자부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이분들은 당연히 시장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나오죠. 다른 어떤 지역에서 다 그것은 자치사무기 때문에 시장이 해결해 줄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 인허가 권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건축가 서류마저도 지금 저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굳이 국가가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이런 업무를 굳이 해야 될 거냐.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정책을 결정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지 14개 지방사무 중에서 실은 저희가 지방사무니까 좀 이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여태까지는 이관 못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원재 청장이 이제 취임한 후에 처음으로 기자들 만나서 14개 사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다 그렇죠. 이렇게 했거든요. 꼼꼼히 살펴보고 행복청이 일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사무라면은 얼마든지 협의해서 절충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얼마든지 협의할 수 근데 이제 시장님 얘기가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은 드는데 가장 큰 문제는 행복청 직원들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시 국토부의 국으로 이렇게 완전 축소돼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도 이제 자세한 내용을 뜯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국가 사업이 흔들림 없이 가려면 행복청이 존속을 해야 되고 더 기능이 강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14개 사무구를 이관해버리면 행복청 기능이 약해져서 정상건설에 조금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인식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를 따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렇죠. 굉장히 좀 불리한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이런 그런 데 집중을 하자는 얘기죠. 제가 예를 들자면은 제가 초대 청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인허가 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때 우리 행복청 제가 있을 때 행복청이 지금의 행복청보다 일을 덜 했느냐? 아니에요. 할 일이 태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세종시를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해내고 또 국가에서 직접 해야 될 중요한 일들에 집중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도 지금 행복청 직원 150명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런데 건축 허가라든지 도로 조명 허가라든지 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 업무가 제대로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5개 광고물 관리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행복청에서요? 못합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 저희는 동이라는 일선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동장들한테 이거 광고물 요새 불법 광고물 이렇게 많던데 이거 좀 전체적으로 좀 조사해서 해라. 이런 얘기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중앙정부에서 하냐고요? 할 필요가 없거든요.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 오늘 좀 시민들의 행복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그 사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세종시가 이제 굉장히 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바로 뭐 집값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적인 건데 사실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료나 이제 굉장히 이제 비싸다 보니까 결국에 그 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이런 부정적인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 지금 이희택 기자 저 머리가 바로
이 세종시 지금 임용 값이 비싸서 지금 대전까지 가서 깎아버리거든요. 도시계획을 할 때 뭐 상업지역 면적, 업무지역 면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적정한 선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인구가 먼저 들어와야 수요가 생기고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이제 뭐 주유소를 넣든지 뭐 미용실을 넣든지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초기 단계에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족한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저 물가가 이제 비싸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계획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상가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비어서 문제거든요. 그렇죠. 빈집이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태까지 상가 임대료가 비싸서 가기를 못 했는데 지금은 빈 상가가 많단 말이죠. 그럼 빈 상가에서는 임대료를 낮출 거라고요. 자연스럽게 낮아질 겁니다. 낮아지면은 임대료 때문에 그동안 비싸게 받았던 것이 이제 싸질 거라고. 일종의 이제 시장 원리로 시장 원리에 의해서 풀어질 수 가는 거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건 이제 거기에 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지난번에 한번 정리브리핑 때도 한번 시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과 그리고 구매해서 사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도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거나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진입장벽에 대한 문제, 거기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공공임대 아파트를 늘리겠다라는 정책인데,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천마을의 그 공공임대 아파트, 최초의 공공임대 아파트죠, 세종시에. 그 살고 있는 분들의 얘기들을 보면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서민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질적인 공공임대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함께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토부와 함께 좀 해결해야 공공임대가 가장 저렴하고 그래도 서민들이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좀 거품이 좀 끼어 있는 그런 상황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세종시 신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 중에는 지금 현재 인구로 보면은 이미 입주해 있는 게 한 6만 호 정도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건설되고 입주하게 될 아파트가 14만 호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처음에 걱정하기는 이 50만 도시를 만들 때 이게 정말 다 차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은 거죠. 일시적으로 지금과 같은 때는 지금 수요가 지금 갑자기 이게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거고 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또 빈집으로 남아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길게 보면은 서울 같은 데는 집을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짓잖아요. 여기는 이미 앞으로 입주할 물량이 14만 호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비쌀 때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좀 지나면은 거품이 좀 빠질 겁니다. 그때 입주를 하시면 되고. 상당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른 거고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좀 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거품이 끼고 좀 오르는데 항상 그런 상태이지는 않거든요. 오늘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도시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 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습니다. 자, 앞으로 오늘 다 못한 얘기는 조만간에 뭐 다시 또 좋은 자리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또 되고. 보시나요? 뭐 연말 특집? 선거 기간이 이제 끼면은 사실 음식이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편파 방송이 될 수 있으니까 내년 6월에? 네, 내년 6월에 뭐 뵐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시민들의 행복, 또 만족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우리 세종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좀 뜻을 모아주셔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주변 세종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전, 충남북 이런 지역 주민들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 그리고 이제 우리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마 당분간은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충청권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뜻을 같이 해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우리 행정수도 완성 또 그것을 위한 개헌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들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뭐 진짜 세종시가 행복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뭐 27만 세종 시민들을 대신해서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지 이제 5년이 막 지났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아이와도 같은데요. 그래서 5년 뒤, 또 10년 뒤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생활에 대한 만족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행복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원탁의 기자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